어서 오세요. 벌써 이 글도 10번째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졌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곳 사람들이 그걸 원한대. 가족보다 개인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게 정부야. 한 달이 지났기에 그나마 위치 추적을 해준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난 아빠가 너무 불쌍해.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 꿈속에서도 엄마가 자주 나타나 아빠를 찾으라 해. 내가 내 아빠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 내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너에게 내 보조 캐시폰을 줄 거야. 보조 캐시폰. 응, 캐시폰을 잃어버리거나 할 때 보조로 쓰는 임시폰이야.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든 잘 잃어버리거든. 매년 쓰레기로 수거한 캐시폰이 트럭에 가득하대. 너 캐시폰 없이 밖을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는 잘 알잖아. 그렇지. 나는 내가 내 캐시를 몽땅 다 써버린다 해도 아빠 소식만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운 좋게 내 아빠를 스쳐 지나간다 한들 알아보기나 하겠어. 나의 캐시폰끼리는 정보가 공유돼. 그러니까 너와 나는 똑같다는 얘기야. 어떤 단서라도 잡으면 나와 같이 노력해서 찾아보자. 응?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그래, 어떻게 하든 노력은 해보자. 고마워. 보조 캐시폰은 원 캐시폰과 공유되기는 하지만 결제 같은 행위는 동시에 사용이 안 돼. 그런 때는 서로 교대로 사용해야 해. 보조폰을 켜면 원 캐시폰과 교신이 되면서 하나만 선택되는 거야. 미래는 보조폰에 나의 생체 정보를 스캔하고 재시동시켰다. 이제 우린 공유되었어. 캐시의 충전 내용도 보여주었다. 300만 원을 약간 넘고 있었다. 내 덕분에 이만큼 모은 거야. 2년치 생활비지. 캐시를 너무 낭비하면 안 돼. 미래가 얼마나 캐시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캐시폰을 종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 별 지장은 없을 거야. 또 하나, 보조폰은 콘텐츠의 이용이 제한돼. 홀로그램도 되지 않아. 그건 아쉽네. 다음 날 나는 눈을 떴을 때 밝은 조명과 낯선 환경에 화들짝 놀랐다. 미래는 이미 책상에 단아하게 앉아 식당의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식당에는 아이들 두세 명이 와 있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에 이르고 있다. 아침 일찍 떠난다더니 이제야 일어난 거야? 미래가 나를 보며 활짝 웃었다. 맞아, 그랬었지. 나는 황급히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아침은 먹고 가야지. 미래는 식당에 나가 식판에 조촐하게 음식을 담아왔다. 나는 항상 배가 고프다.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있는 나를 보며 미래가 말했다. 어젯밤, 너 참 대단하더라? 너는 어제 3번을 한 거야. 그치? 남자는 다 그런 거야? 생각이 났다. 미래가 잠을 못 이루고 내 가슴으로 파고들자 나는 다시 미래를 안았었다. 꽤 긴 시간이었다. 나는 열심이었다. 그러나 나의 무기에서 묵직한 통증이 일어났다. 그건 고통이었다. 내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동작을 멈추자 미래가 허리를 강하게 조여왔다. 점점 심해지는 통증을 참아내며 나는 말없이 하던 일을 끝까지 마쳐야 했다. 나의 이마엔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 나는 그 말을 하려다 음식과 함께 꿀꺽 삼켜버렸다. 나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늘길을 이용할까? 예전에는 하늘길을 이용하기도 했지. 하지만 지금은 모두 지하철을 이용해. 하늘길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목적지에 제한이 있어. 지하철은 빠르고 모든 지역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거든. 지하철이 빠르다고. 응, 타보면 알 거야. 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까? 그런데 여기에선 차를 보지 못했어. 육로나 항공 그런 것들은 환경 문제 이후로 모두 없어졌어. 수소차나 무인 비행기 등이 있지만 그런 건 모두 기관에서 물류 이동 심한 운영해. 일반인에겐 그런 게 필요 없어. 직접 다녀보면 알 거야.
나는 그녀를 떠난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긴장감이 몰려왔다. 그래서 두 손을 흔들며 방방 뛰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못했다.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중앙통로를 통해 지하철 표시가 있는 승강기에 올랐다. 조금 후 승강기의 문이 열리자 새로운 빛들이 쏟아졌다. 무대에 막이 오르듯 갑자기 넓고 신비한 공간이 펼쳐졌다. 중앙에는 넓은 분수대가 있었다. 많은 물줄기가 높이 솟아올랐고 세기와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연출했다. 분수대의 주위로 잔디밭이었고 사이사이에 풍성이 자란 나무들과 조형물과 의자들이 잘 어우러져 있었다.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천정은 밤하늘이었다. 조명은 별처럼 수없이 반짝였다. 북두칠성, 카시오피아, 큰 곰자리, 오리온 등 그것은 실제 별자리와 같았다.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감상에 젖어 있을 때 빨간 꽃모자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튜디어스 모자를 쓴 젊은 여자였다. 얇은 투피스 제복이 몸에 착 달라붙어 몸매가 유감없이 드러났다. 몸매와 달리 표정엔 변화가 전혀 없었다. 저건 아마도 지하철을 안내하는 휴머노이드가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여기는 지하철역 같지가 않았다. 광장 어느 구석에도 지하철 선로는커녕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나 에스컬레이터 등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뒤쪽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며 나를 스쳐갔다. 그들은 곧바로 내가 빠져나온 승강기로 들어가고 있었다. 승강기엔 아이세라는 표시가 뚜렷했다. 저 아이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아이들이 나타났을 만한 방향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알 수가 없었다. 광장의 벽에는 칸칸이 온갖 그림이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림의 사이사이마다 LCD 창이 보였다. 그곳을 향해 다가가 보았다. 커다란 화면에 모세혈관 같은 그림이 보였다. 혹시 지하철 지도일까? 손을 대니 그림이 손을 따라 움직였다. 터치스크린이었다. 그림을 축소시켜 보았다. 몇 번을 거듭하자 놀랍게도 우리나라 지도가 나타났다. 그걸 본 순간 온몸에 힘이 사르르 빠졌다. 비로소 이 모든 현실이 나에게 실체적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지명이 생소했다. 거칠산, 달구벌, 우두. 그리고 서울이 있다. 미추홀은 인천인가 보다. 한밭은 대전. 빛고을은 광주일 것이다. 그때 목적지를 말하거나 입력하라는 배너가 떠오른다. 하슬라를 입력하려고 하자를 치고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화면에 수많은 지명이 줄줄이 디스플레이 되었다. 하노이, 하얼빈, 하이난, 하이데라바드, 하카타, 하노버, 하를럼, 하와이, 하트퍼드, 하엔, 하르딘 하라레, 하르툼, 하우라키만, 하밀턴 등등. 하노이는 베트남, 하얼빈은 만주, 그런 곳까지 지하철이 닿아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하와이라니. 그건 아니다. 어떻게 7,400km의 바닷길에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건 다만 하자로 시작하는 지명만 보여줄 뿐일 것이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꽃 모자를 쓴 휴머노이드 안내원이었다. 어느 곳에 가시렵니까? 그녀는 미소를 띠며 말을 붙여왔다. 나는 적이 당황했지만 지하철은 너무 궁금했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당당하게 물었다. 여기 나온 지명에 하와이가 있는데 하와이까지 지하철로 갈 수 있다는 건 아니겠죠? 하와이입니까? 지하철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태평양을 지하철로 건너간다는 말이죠? 몰랐습니까? 여기 기록에 나오는 하트퍼드는 미국의 코네티컷주이고요. 하에는 페루입니다. 그리고 하밀턴은 뉴질랜드 북부섬이고요. 모두 바다 밑으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하와이로 여행하시렵니까?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객실에 승차하신 후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출발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슬라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국내 편입니까? 지금 승차하시면 됩니다. 곧 출발할 것입니다. 하슬라는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승차하라니. 어디로 승차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하와이를 5시간에 갈 수 있다고. 비행기로도 9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200년 후의 세계다.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1시간이나 걸린다는 하슬라도 먼 곳이다. 그곳은 어디일까? 나는 빨간 꽃모자를 멍청하게 쳐다보았다. 그녀도 나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본다. 그녀에게 의심을 사면 안 된다. 나는 초조해졌다. 다시 급하게 말을 던졌다. 그곳에 있는 세계환경조정위원회를 가려 합니다. 세계환경조정연구소를 말하십니까? 그곳은 하슬라에 이르기 직전 구정면 제비리의 서쪽 마을 칠봉산 자락에 있어요. 그곳은 산과 계곡이 아름다워 심신을 달래기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하슬라도 두루 둘러보세요. 그곳 해변이 아름다워 관광하기 좋은 곳이지요. 그녀는 또박또박 자상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녀가 휴머노이드인지 진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때 놀랍게도 왼쪽 벽에 그림이 소리도 없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벽의 안쪽에 룸이 있었고 그곳에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정수리로부터 목, 가슴, 허리, 다리 순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신비했다. 아이는 캐시폰을 열심히 조작하고 있다가 문이 다 열리자 후다닥 튀어나갔다. 빨간 꽃모자가 바로 내 앞에 그림을 터치하자 그 그림도 위에서 아래로 문이 열렸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객실을 가리키며 나를 승차하도록 안내했다. 이동 객실 안에 모니터가 또 있어요. 그곳에 하슬라를 입력하지는 마세요. 세계환경조정연구소를 입력해야 지하철은 바로 그곳 입구까지 모셔드릴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하세요. 그녀는 손을 흔들어 주기까지 했다.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그녀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다. 객실 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10평도 안 되는 정사각형의 좁은 공간이었다. 내가 들어선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벽 쪽으로 개인용 소파가 줄줄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특이하다면 창문이 전혀 없고 출입구에 커다란 화면이 있다는 것이다. 목적지를 말하거나 입력하십시오. 말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자막이 펼쳐졌다. 나는 세계환경조정위원회하고 소리를 질렀다. 화면에는 세계환경조정연구소로 고쳐 기록되고 깊은 산골짜기 풍경이 나타났다. 그 풍경 아래로 칠봉산 입구로는 문자가 흐르고 있다. 이곳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맞아요. 내가 소리치자 입력되었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는 목소리와 함께 자막이 떴다. 그때 캐시폰에서 딩동하고 알람이 울렸다. 지하철 요금으로 250원 결제되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칠봉산 자락의 풍경이 흐르고 객실은 아주 미미한 동요가 느껴졌다. 불과 몇 분이 흘렀을까 잠시 후 지하철에 객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 음성과 함께 문자가 떴다. 화면이 있던 벽이 위에서 아래로 열렸다. 그 벽면은 출입구였다. 객실 사이는 빈틈이 전혀 없어 마치 복도에서 실내로 옮겨가는 느낌이다. 객실 안은 마치 호텔 로비와 같았다. 탁자와 소파가 휴식을 위한 공간처럼 자유롭게 놓여있고 병풍 같은 가리개도 있다. 나는 이곳이 너무 넓어서 대기실인가 하는 생각도 했다. 객실의 끝이 아스라이 멀었다. 난 객실 끝까지 걸어가 보았다. 군데군데 외국 사람들이 때를 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주 자유분방한 자세로 웃고 떠들며 탁자에 놓인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구석에 화장실도 있었고 레스토랑 표식도 보였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보았다. 밥밭이 각이 선 하얀 모자를 쓴 사내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바짝 긴장되어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버렸다. 한참을 돌아보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객실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며 바뀌는 것이다. 그쪽 문이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사람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여행객이 들어와 자리를 메우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가끔 검은 모자를 쓴 사내가 승객을 살피며 지나다니기도 했다. 저 사내는 분명 휴머노이드 승무원일 것이다. 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어 그를 불러세웠다. 안들을 조심하라던 미래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내 앞에 섰다. 잡힌 몸매와 조각 같은 얼굴이 나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자꾸만 승객들이 바뀌는데 도대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오는 겁니까? 지하철 여행이 처음인가요? 사람들은 역을 지나칠 때마다 이동 객실을 통해 오고 간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나는 다시 물었다. 열차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오간다는 말입니까? 설명해 드리죠. 항상 마지막 칸의 이동 객실은 통상 다음 역에서 바뀐답니다. 다음 역에 내릴 사람은 이동 객실로 먼저 가고 그 객실은 궤도에서 떨어져 홀로 역으로 들어갑니다. 본 열차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한답니다. 또 그 역에서 미리 손님을 태운 이동 객실은 곧바로 본 열차에 연결됩니다. 손님도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이 열차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또한 에너지를 80% 이상 절감합니다. 에너지 절감이라 했는데 빠져나가는 객실과 다시 합류되는 객실만 해도 독자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적지 않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열차는 지하 200m에서 달리는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그래서 작은 에너지로 시속 최고 2000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이 열차는 고장이 나지 않은 한 365일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객실의 이동 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다음 역에 도착할 객실은 미리 궤도를 바꾸어 오르막길을 관성역으로 올라가 자연히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m를 오르는 동안 제동 에너지의 소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에서 새로 출발하는 객실은 약간의 출발 에너지만으로 200m를 낙하하는 가속도를 받아 쉽게 본 열차와 합류가 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고마워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쉬어갑니다. 한편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11번째 글로 다시 모시겠습니다.